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 변두리의 작은 텃밭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새 가볍게 비가 내리고 난 아침, 김영수는 고무신을 신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78인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배추 모종이 심긴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집 박철수가 대문 밖에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형님, 배추는 속이 차야 좋은데 왜 자꾸 겉잎만 보십니까? 김영수는 허리를 조금 굽혀 어린잎 하나를 살피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철수야, 배추 속을 보려면 먼저 겉잎을 봐야 한다네. 속잎은 나중에 차오르지만 그 속을 먹여 살리는 힘은 바깥잎에서 시작되거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씨앗은 잘 올라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어린 모종이 축 처진 일.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속이 제대로 차지 않은 일. 잎은 무성한데 배추가 가볍고 빈 느낌이 들었던 일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흰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예쁘게만 보았다가 며칠 뒤 잎에 작은 구멍이 늘어난 것을 보고 뒤늦게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농사 강의가 아닙니다. 김영수와 박철수가 봄 텃밭을 걸으며 배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언제 심고 어떤 모종을 고르고 물과 흙을 어떻게 맞추는지 차근차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배추 농사는 큰 비밀보다 작은 관찰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올봄 여러분의 배추를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키우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월의 한국 텃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도 밤 공기가 아직 차가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만 믿고 심으면 배추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겁을 내어 늦추기만 하면 잎을 키울 좋은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척하는 말이 아니라 내 밭의 흙을 만져보고 아침 잎의 표정을 보고 바람이 머무는 자리를 느끼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김영수가 텃밭에서 배운 말을 박철수에게 들려주듯 풀어가겠습니다. 씨앗은 얼마나 띄어 뿌려야 하는지, 모종은 왜 큰 것보다 단단한 것이 좋은지, 심은 뒤 첫 며칠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속이 차기 전 겉잎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배추 한 포기를 통해 흙과 계절을 다시 읽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영수는 배추 모종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가장 바깥쪽 잎을 손끝으로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박철수는 아직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속이 차야 배추인데 왜 자꾸 바깥잎을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배추 속잎은 혼자 힘으로 차오르는 것이 아니네. 햇빛을 받는 잎은 바깥에 있고 그 바깥잎이 만든 힘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속이 단단해지는 것이지. 사람들은 배추를 볼 때 가운데가 오므라드는 모습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깥잎이 넓게 펴지고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흙을 단단히 붙잡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겉잎이 약하면 속잎은 배고픈 아이처럼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벌레가 먼저 겉잎을 갉아먹어도 그렇고 모종을 너무 촘촘히 심어 잎이 서로 부딪혀도 그렇습니다. 물을 말렸다가 한꺼번에 많이 주는 일도 배추에게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키우려면 겉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텃밭 일은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라네. 배추의 겉잎은 햇빛을 받아 하루하루 힘을 모읍니다. 그 힘이 충분해야 가운데 잎이 차분히 포개지고 나중에 손으로 눌렀을 때 묵직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 배추의 바깥잎을 함부로 떼어내거나 작은 구멍 몇 개쯤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작은 상처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추는 갑자기 단단해지는 채소가 아니네. 매일 조금씩 힘을 모아 어느 날 속을 채우는 채소라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배추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겉잎이 편히 자랄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집니다. 며칠 뒤 박철수는 작은 봉지에 담긴 배추 씨앗을 들고 김영수의 밭으로 왔습니다. 봉지를 흔들어 보니 씨앗이 생각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왕 뿌리는 김에 넉넉히 뿌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르면 되니까요. 김영수는 손사래를 치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네. 배추도 처음부터 숨 쉴 자리가 있어야 한다네. 배추 씨앗은 작지만 싹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뿌리면 어린 줄기가 서로 밀리고 햇빛을 받으려고 위로만 길게 자라기 쉽습니다. 그렇게 자란 모종은 겉보기에는 수가 많아 마음이 든든해 보여도 막상 밭에 옮기면 바람과 햇빛 앞에서 쉽게 지칩니다. 김영수는 씨앗 사이를 조금 띄우며 말했습니다. 텃밭이 작을수록 더 아껴 심어야 하네.
아끼는 것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랄 자리를 남기는 것이지. 그리고 봄배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청주 변두리의 5월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아직 찬 기운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시장에 모종이 나왔다고 해서 내 밭도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웃집에서 심었다고 해서 나도 바로 심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추는 달력보다 밤 공기에 더 민감합니다. 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습니까? 김영수는 흙을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밤이 안정되고 아침 흙이 차갑게 굳어있지 않을 때가 좋네. 바람이 너무 세거나 비가 오래 이어지는 날도 피하는 것이 낫지. 봄배추는 서두르면 앞선 것 같지만 때로는 며칠 기다린 사람이 더 좋은 시작을 합니다. 씨앗은 띄어 뿌리고 모종은 밤 공기를 살핀 뒤 심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배추는 처음부터 훨씬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5월 초 어느 장날, 김영수와 박철수는 청주 근처의 작은 모종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앞에는 배추 모종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마다 잎이 큰 것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장 키가 크고 잎이 진한 초록빛인 모종을 들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것 보십시오. 이 정도면 벌써 반은 큰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그 모종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조금 낮고 단단한 모종을 집었습니다. 철수야, 밭에 나가 오래 버틸 모종은 키가 큰 모종이 아니라 균형이 맞는 모종이라네. 잎이 너무 크고 줄기가 길면 보기에는 좋아도 새흙에 들어갔을 때 흔들리기 쉽네. 뿌리가 이미 작은 칸 안에서 오래 돌고 있으면 밖으로 나간 뒤에도 한동안 제기를 찾지 못할 수 있지. 좋은 배추 모종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다. 키는 낮고 줄기는 단단하며 잎과 잎 사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잎색도 너무 짙은 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모종은 힘이 안으로 모여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지 않고 손으로 들어보았을 때 바우다트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모종 하나를 살짝 기울여 아랫잎도 살폈습니다. 잎 뒷면에 작은 벌레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줄기 밑동이 검게 상하지는 않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잎만 보고 골랐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으로 다 알 수 없지 않은가. 모종도 그렇네. 모종을 고를 때는 욕심보다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것을 골라 빨리 수확하려는 마음보다 밭에 들어가 천천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종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좋은 시작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균형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고른 모종을 밭으로 데려가면 다음 일은 뿌리가 놀라지 않게 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김영수는 모종을 들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낮에 햇빛이 누그러지고 바람도 조금 부드러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물뿌리개를 들고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심고 나면 물을 아주 흠뻑 주면 되지요? 김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배추가 물속에 잠긴 듯한 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네. 새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키지 않는 것과 같지. 모종을 심기 전에는 바우다트이 마르지 않도록 적당히 물을 먹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담가두면 뿌리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모종의 흙이 충분히 촉촉한지 확인한 뒤 미리 파둔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구덩이는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았습니다. 뿌리 주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흙을 채우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흙과 뿌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마루에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꼭 멀리서 온 손님 자리 잡아주는 것 같네요.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맞소. 모종도 오늘은 이 밭에 처음 온 손님이지. 먼저 발을 편하게 디디게 해주어야 하오. 간격도 중요합니다. 배추는 나중에 겉잎을 넓게 펼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붙여 심으면 서로를 밀어냅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몇 주 뒤에는 잎이 커지고 바람길과 햇빛길이 필요해집니다. 조금 빈 듯한 간격이 나중에는 배추를 살리는 공간이 됩니다. 심은 뒤에는 하루 이틀 잎이 조금 처져 보여도 바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이 지나며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두고 흙이 너무 마르거나 너무 질척이지 않도록 살피는 일입니다. 배추가 새 땅에 조용히 적응하면 그 다음에는 잎을 지키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김영수는 아침마다 밭에 나와 잎을 한 장씩 살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배추에게 아침 인사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입 뒷면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사도 하고 혹시 누가 먼저 와 있었는지도 보는 것이지. 배추밭에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네. 흰나비도 오고 작은 벌레도 오고 바람에 실려 여러 손님이 오지. 배추는 잎이 부드러워 여러 벌레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잎이 많이 상한 뒤에야 놀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가볍게 막아주는 편이 낫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방충망을 일찍 씌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벌레를 무섭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잎 뒷면을 보고 비가 온 뒤에는 새잎 주변을 살피고 밭이 너무 습하고 답답하지 않도록 정리해주면 배추는 훨씬 편안합니다. 김영수는 배추줄 사이에 심어둔 쪽파와 적상추를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배추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네. 마늘이나 쪽파처럼 향이 있는 작물, 적상추처럼 색이 다른 잎채소, 그리고 메리골드처럼 밭을 밝게 해주는 꽃은 텃밭을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주지. 물론 이것들이 모든 벌레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밭이 다양해지면 사람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지.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배추도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하는군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이 너무 많아도 답답하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지. 배추 주변은 바람이 지나갈 만큼 비워두고 함께 심는 작물은 적당히 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밭은 꽉 채운 밭이 아니라 서로 숨 쉴 자리가 있는 밭입니다. 배추잎이 제법 넓어지자 박철수는 비료 포대를 들고 김영수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쯤 되면 거름을 넉넉히 줘야 빨리 크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는 포대를 내려다보고는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이정숙이 저녁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도 처음부터 소금을 많이 넣으면 되돌리기 어렵지 않나. 배추밭도 같네. 조금 부족한 것은 살피며 보탤 수 있지만 한 번에 지나친 것은 흙과 뿌리를 힘들게 하네. 배추는 먹성이 있는 작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많이 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삭은 유기질 거름을 바탕으로 삼고 흙이 너무 차갑거나 젖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편해야 잎이 편하고 잎이 편해야 속이 차분히 모입니다. 겉잎이 한창 넓어지는 시기에는 물도 중요합니다. 흙이 바싹 마른 뒤에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마르지 않게 살피며 일정한 리듬을 지켜주는 편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손으로 쥐었다가 펴보였습니다. 손 안에서 흙이 너무 딱딱하게 뭉치거나 반대로 질척하게 달라붙으면 배추가 편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은 아침에 주는 것이 관리하기 쉽고 비가 온 뒤에는 더 주는 것보다 물이 고인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가운데 잎이 조금씩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도 급해집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무리한 손길을 줄이고 흙과 물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차는 일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날의 햇빛, 겉잎의 힘, 뿌리의 안정, 그리고 사람이 지나치지 않게 돌본 시간이 모여 한 포기의 배추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 배추가 제법 묵직해진 어느 아침, 김영수는 부드러운 끈을 들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제 묶어주는 겁니까? 김영수는 배추 하나를 살짝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꽁꽁 묶는 것이 아니네. 바깥잎을 모아 찬바람과 흙먼지를 조금 막아주는 정도면 충분하지. 배추를 편하게 여며주는 마음으로 해야 하네. 배추는 어느 정도 속이 잡힌 뒤에 가볍게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르면 안쪽이 답답해질 수 있고 너무 세게 묶으면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끈으로 윗부분을 살짝 모아주되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래 오거나 날이 습할 때는 묶은 안쪽이 답답하지 않은지도 한 번씩 살펴야 합니다. 수확할 때도 크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윗부분을 가만히 눌러보았을 때 너무 푹 꺼지면 아직 덜 찬 것이고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느껴지면 좋은 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깥잎은 조금 거칠어 보여도 속을 지켜주는 옷과 같습니다. 수확할 때 몇 장은 남겨두면 옮기고 보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는 한 포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추 농사는 결국 재촉하지 않는 마음이네. 씨앗을 너무 빽빽하게 뿌리지 않고 밤 공기를 살핀 뒤 심고 모종은 큰 것보다 단단한 것을 고르고 뿌리가 새흙에 적응하도록 기다리고 겉잎을 지켜주는 일,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속이 찬 배추가 되는 것이지. 박철수는 조용히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저도 조금 덜 서두르겠습니다.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텃밭은 사람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네. 여러분도 사시는 지역의 봄배추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모종이 잘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텃밭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추밭에 올해도 따뜻한 햇빛과 편안한 바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